오늘도 유튜브 오디오북에서 들었던 두 편의 소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나는 고아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 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8세, 필리핀에서는 16세에서 18세까지 보육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아이들은 14세에 고아원을 떠나야 하고 그때까지 자신을 입양해줄 돈 많은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여자아이들만 입양되니 사내 아이들은 실망을 하고 9살짜리 라스무스가 사내 아이들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예, 좋은 수가 있다. 라스무스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곳에서 도망쳐 나가 스스로 부모를 찾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말이야? 굿날은 그 말뜻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나 보았다. 어린애를 원하는 양부모를 말이야. 딸애가 없으면 비록 고스머리가 아니라도 데려갈 거 아니야? 넌 역시 위대한데, 굿나르가 말했다. 하지만 사내 아이들은 겁을 냅니다. 그렇다면 너나 도망쳐라. 배가 고파지면 틀림없이 돌아올 테니 두고 봐.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든 동양이든 겁쟁이들은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겁쟁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꼬마 라스무스는 고아원을 도망치는 날 밤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도망친다고 걱정할 건 없어. 이곳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내면 되니까. 또 하나의 소설은 안나 슈엘의 검은 말 이야기입니다. 검은 말의 어머니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열심히 일해야 하고 주인 마음에 들기 위해 얌전히 굴고 정성껏 모셔라. 고아원의 아이들처럼 현실에 순응하라는 말입니다. 늙은 말 서버올리도 똑같은 충고를 합니다. 우리들 말이라는 건 일이 어떻게 되어가든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친절히 대해주는 동안에는 늘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어야 해. 이번에는 검은 말이 훈련, 즉 길들이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길들이기란 말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다는 것, 어른이나 어린이를 등에 태우는 일, 그리고 말 탄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며 사납게 굴지 않는 일 따위를 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목에 목걸이를 달거나 엉덩이 띠를 두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는 동안 잠자코 있는 일도 배워야 합니다. 마차를 끄는 연습도 합니다. 일단 마차에 매달리게 되면 마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굴레와 장식들을 달고 다니기에 길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갈을 물고 고삐를 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이란 말할 수 없이 싫은 물건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손가락만한 꼬챙이가 이빨 사이에 틀어박혀 있으니 어찌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역시 어디를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제갈을 물었고 말이란 당연히 제갈을 물어야만 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차 길들게 되었습니다. 김동리의 작품 까치 소리에 약혼자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속아 결혼한 정순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자신의 의지가 없고 주입된 사상이나 환경, 인습에 길들게 된 검은 말과 비슷합니다. 정순이는 이런 여자였어. 참되고 총명하고 다정하고 신이 있는 그러나 강철같이 굳센 여자는 아니었어. 순한 데가 있었지. 환경에 순응하는, 물론 지금도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환경에 순응하고 있는 거야. 그녀를 결정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의지이기보다 그녀를 에워싼 그녀의 환경이겠지. 작가 류가미는 개미 여인의 집에서 순응하는 사회인은 말 잘 듣는 멍청이라고 했고 헤르타 밀러의 숨그네에서 배웠듯이 뇌를 복종하게 하려면 감정을 널뛰게 하고 추락과 비굴함으로 길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군대와 학교에서 국민들을 대규모 군중대회에 동원하여 감정을 널뛰게 하고 몽둥이와 싸대기, 조인트 까기로 훈련하고 교육하여 말 잘 듣는 멍청이로 길들이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공감했던 방송인 정영진 씨의 말을 소개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문법에 아마 우리 신세대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텐데 그거 절대 듣지 마라. 듣지 마. 듣지 마. 그러니까 꼭 뭐 문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고 체계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너네 기성세대들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 그 구조 문법에 기성세대들이 나중에 맞춰야 돼. 어차피 시간은 니네들 편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막 뭐 노노맹자 모르면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하루 이틀 사흘 날 이거 모르면 또 무시하는데 네. 1일, 2일, 3일, 4일로 무조건 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루 이틀 왜 안 쓰냐고 하면 니네는 꼰대냐? 이렇게 공격하면 돼. 우리들 문법에 당신들이 결코 따라올 필요도 없어. 그냥 당신들대로 가고 네. 우리는 우리가 당신들을 맞춰서 갈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네. 못 맞추면 우린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어린 친구들 언어를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나중에 형님 자식들하고 이해 안 되고 꼰대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네. 그들을 이해해야지. 내 문법에 그들을 이해시키면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석 달 전에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나의 첫째 아들이 한국군에 입대했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잘 적응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받고 아들이 말한 그 적응이라는 것이 생전 처음 한국 청년들과의 단체 생활과 고된 육체적 훈련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으나 재갈을 던져주면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으로 길들여진 검은 말처럼 상명하복이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천박한 군사문화에 순응하는 줏대없는 멍청이로 길들여지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정치군인 독재 시절의 단순 무식한 군대가 아니라 선임과 후임, 장교와 병사 모두가 공과 사 구분하여 군 업무를 수행하는 군대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애비인 내가 안 믿어주면 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럼 다시 소설 검정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검정말이 팔려간 집에는 진저라는 이름의 성격이 얼룩말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아 여러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었던 진저가 말 잘 듣게 길들여진 검정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친절한 주인을 만난다 해도 자유가 없으면 견딜 수 없잖니. 진저는 고아 소년 라스무스와 비슷합니다. 줏대가 확실하여 아무리 겁쟁이 멍청이로 길들이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독재를 혐오하고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만이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더 나은 생활을 찾아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욕쟁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저가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을 욕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겁 많고 멍청한 존재가 그것은 나쁜 말이라고 흉을 보지만 진저는 나쁜 말이란 나쁜 짓에 대해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대꾸합니다. 욕쟁이 진저는 멋쟁이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인간들에게 나쁜 말을 할 줄 아는 줏대 있고 당당한 분들을 나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